여러분, 혹시 우리가 잘 몰랐지만 사실은 정말 놀랍도록 찬란했던 시대가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한국의 고려 왕조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 고려의 황금기를 빛냈던 예술과 혁신의 세계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술, 지식, 그리고 안락함.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근데 만약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는 놀라운 연결고리가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고려의 이야기 속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고려의 눈부신 문화에서 시작해서 청자의 예술, 세상을 바꾼 정보혁명,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바꾼 일상의 혁신까지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것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 고려의 눈부신 문화입니다. 고려라는 나라를 이해하려면 이걸 먼저 알아야 해요. 바로 불교가 나라의 중심이었다는 거. 이게 그냥 종교가 아니고요. 사람들 생각부터 삶의 방식, 심지어 나라의 큰일까지 모든 걸 결정하는 기준이었던 거죠. 아니, 왕자도 스님이 될 정도였다니까? 불교가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상상이 가시죠? 바로 이런 깊은 신앙심이 이제 우리가 곧 보게 될 정말 어마어마한 예술작품과 사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 됐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청자의 예술입니다. 고려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이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천하제일의 빛깔을 자랑했던 고려 청자죠. 사실 이 기술 자체는 중국에서 시작됐는데요. 고려의 장인들은 이걸 그냥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려 버립니다. 바로 이 신비로운 옥색, 비색 말입니다. 고려 사람들은 이 색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중국 것하고는 다르다. 이걸 보여주려고 아예 특별한 한자까지 만들어서 불렀다고 해요. 이름 하나에서도 이 자부심이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심지어 기술을 처음 만든 원조, 중국에서조차 고려 청자를 보고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천하제일의 명품이라고요. 와, 원조를 뛰어넘었다는 극찬을 받은 거죠. 아니, 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했길래 그랬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상감기법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 금속에 무늬를 새기던 기술인데 이걸 도자기에 접목한 건 고려가 세계 최초였어요. 흙으로 그림을 그려넣는 이 독창적인 방식 덕분에 고려 청자는 정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갖게 된 겁니다. 이 과정 한번 보세요. 진짜 보통이 아닙니다. 일단 좋은 흙을 골라서 모양을 빚고 거기에 섬세하게 무늬를 파내죠. 그리고 그 홈을 다른 색 흙으로 채워넣고 또 매끄럽게 긁어내요. 그 위에 신비로운 비색요약을 바르고 마지막으로 무려 섭씨 1300도나 되는 가마에서 50시간 이상을 구워냅니다. 와, 이 모든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그야말로 장인 정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보혁명. 고려의 천재성은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상을 바꾼 놀라운 기술, 바로 인쇄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당시 몽골이 침략해서 나라 전체가 불탈 위기였어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고려 사람들은 칼 대신 목판을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그런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8만 개가 넘는 목판에 불경을 새기기 시작한 거죠. 16년,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 한자 한자 새겨나갔을 그들의 땀과 헌신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결과물이 바로 이겁니다. 8만 장이 넘는 목판인데 진짜 놀라운 건 오탈자를 거의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에 가까운 거죠.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인사에 온전히 보존돼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됐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여러분, 고려의 혁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예요.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인쇄술의 혁명가 하면 구텐베르크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서서 고려가 세계 최초로 금속 칼자를 발명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려 200년이나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책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되면서 지식이라는 게 더 이상 소수만의 것이 아니게 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인류의 정보혁명, 그 시작은 어쩌면 바로 여기 고려에서부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상을 위한 혁신. 아무리 위대한 예술과 기술이라도 결국 사람을 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평범한 백성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모든 걸 바쳤던 두 천재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문익점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얇은 삼배옷 한 벌로 혹독한 겨울을 나는 걸 보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저 목화씨만 있다면 내 백성들이 더는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될 텐데. 그의 사명은 바로 따뜻함을 산물하는 것이었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나라 밖으로 못 가져가게 막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문익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몰래 부통 안에 목화씨를 숨겨서 고려로 가져오는데 성공합니다. 이 작은 부통 하나가 고려 백성들의 의복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같은 시기에 고려는 또 다른 끔찍한 위기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해안가를 끊임없이 침략해서 약탈을 일삼던 일본 해적, 바로 왜구 때문이었죠. 백성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그때 최무선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는 생각했죠. 이 해적들을 물리칠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화약 무기뿐이다. 근데 문제는 아무도 그 제조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황, 숯, 그리고 염초, 이 세 가지 재료를 가지고 정말 수없이 많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발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그 황금 비율을 찾아내는데 성공한 거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최무선이 개발한 새로운 화포와 불화살은 진포 앞바다에 쳐들어온 왜구 함대를 말 그대로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끈질긴 혁신이 나라의 운명을 바꾼 정말 극적인 순간이었죠. 자, 어느덧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 천재성의 유산입니다. 이처럼 고려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세상을 빛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놀라운 혁신들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상감 기법으로 예술의 정점을 찍었죠. 팔만대장경과 금속활자로는 지식의 시대를 열었고요. 또 목화씨 한 줌으로 백성들에게 따뜻한 안락함을 선물했고 화약으로는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예술, 지식, 안락함, 이 모든 것을 연결했던 건 바로 사람을 향한 고려의 위대한 혁신 정신이었던 겁니다. 고려의 유산은 7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박물관과 도서관에 남아서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700년이 흐른 뒤 미래의 사람들은 과연 우리 시대를 어떤 혁신의 시대로 기억하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